1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6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0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9월 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갑진년 계유월 계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계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계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계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계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 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쯤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은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 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줘야 된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목이 토가 있어서 물이 타깃일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겨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 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되,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뭐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6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원령수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일간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까요? 제가 어저께 임수할 때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6월에 신금이 일간이 되거나 임수가 일간이 되거나 개수가 일간이 되거나, 이거는 모두 어떻다?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금,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금이 금백수청이 되려면 별도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좀 얻는 것이 필요하겠죠. 개수가 6월에 태어나도 이건 금백수청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우로수라고 그랬죠. 청징함이 생명인 것이 바로 개수고, 그래서 제가 개수를 설명할 때는, 자, 개수가 약할 때는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경금으로서 생해주는 것보다는 뭘로 생해주는 것이 좋다? 신금으로 생해주는 것이 좋다. 왜요? 음생음의 공, 음생의 지공이기 때문에 맑은 개수는 맑은 신금으로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신월 같은 경우에는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이 왕하긴 하지만 안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섞여져 있고 임수도 섞여져 있죠. 개수가 임수 보면 좀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닷물하고 우물하고 섞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백수청을 논하지 않는 것이고요. 6월은 순수한 금, 특히나 경금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금백수청함을 이때는 뭐 임수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체로 개수가 6월에 태어나면 금백수청을 논하기 때문에 역시나 뭘 보면 안 된다? 토를 보게 되면 배려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6월에 개수가 금수가 왕해지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와 간목을 아울러서 이렇게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6월의 개수 금백수청을 논하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무토기토가 있을 때 간목으로서 제한다고 해서 금백수청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탁해져 있는 물을 정수기를 걸러봤자 좀 찜찜하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냥 맑은 수돗물을 갖다 정수를 걸러서 먹으면 그냥 수돗물 자체도 요즘 아리수 같은 거 먹으라고 하는데, 대신 저 또랑물 갖다가 걸렀다가 이렇게 걸러서 먹으라면 아무리 정수기가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좀 찜찜하죠. 원래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졌냐? 우주인 때문에 정수기를 만들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주로 비행선들이 갈 때 물을 많이 못 가지고 가잖아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로 샤워하는 것은 안 되고 무슨 이상한 거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샤워를 그런 걸로 또 하죠. 그러니까 마실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소변을 보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정수로 걸러서 먹기 위해서 애초에 정수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였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워터월드인가요? 케빈 코스트너 나왔던 워터월드에서도 바다 위에서 생활하다 보니 바닷물을 먹을 수 없죠. 정수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변을 걸러서 먹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태생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걸러 먹는다 하더라도 깨끗한 물을 걸러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소변 걸러서 주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였어요. 개수는 역시나 보다 청징함을 잃으면 개수로서의 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백수청을 휘한다.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 간목을 치용해서 사주를 좀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정도 방점 찍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로 볼 때 항상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떤 틀을 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인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격국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일간의 특성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로 월령의 특성을 보시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을 살펴본다. 이렇게 순서를 정리하시면서 사주를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유금, 음금이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면 금생수, 금이 수를 생하려고 하는데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개수인 나를 생하죠. 나를 생하는 것이 월지는 금이 나를 생하기 때문에 생하자, 나를 생하는 거 생하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생자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은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나의 자식 같은 개념. 그래서 여명 같은 경우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요. 나를 생하는 것, 인성은 어머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하는 생하자와 내가 생하는 식상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생모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적모 같은 개념으로 보고, 편인은 나를 몸으로 육체적으로 낳아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으로 낳아주신 계모 같은 개념 있죠. 서모, 뭐 양모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 정인과 편인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정인은 나를 낳아준 친엄마 좋은 것, 편인은 계모 뺑덕엄마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인은 정인 나름대로의 효용, 편인 나름대로의 효용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네 편 내 편 나눠서 너는 무조건 나쁘고 우리 편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은 정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간목, 정인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각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특성이 어떻다? 그죠? 화초화가기 때문에 임수인 대수를 보기보다는 개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을목은 어떤 걸 좋아한다? 정인이 아니라 편인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간의 특성을 먼저 살펴야지 그냥 육신만 공부해서 정인은 좋은 것, 편인은 나쁜 것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정인이라고 하는 것, 정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은 정인이 어저께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정인 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경금 일간이 양토인 수월에 태어나거나 진월에 태어나면 양대 양의 관계, 그런 경우가 바로 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수가 금을 받기 때문에 편인 격이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이 수를 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금수가 모두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왕 자상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개수는 임수하고 달라서 금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달 중에서 금이 가장 왕한 계절 바로 이 6월이죠. 금왕절, 금이 제왕지로서 매우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2달 중에서 금이 가장 깨끗한 달이 바로 또 이 6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백 수청 또는 금수 쌍청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금수 쌍청 언제 논한다? 6월에 논한다. 이걸 갖다가 자월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월에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임수, 그럼 그것도 어떻게 금백청을 논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금백청은 6월에 논하는 걸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에 임수나 개수 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금백청 논하고요.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용신으로 쓸 때, 이거는 좀 어거지 같지만 병화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용신으로 쓸 때 이렇게 금백수청을 논할 수 있겠다라는 것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백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탁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더러운 오물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금백수청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토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 점도 없어 있으면 안 되냐? 그래, 한 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죠. 근데 그 한 점을 보다 간목으로서 제거할 수 있어야지만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토가 한 점도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주를 태기를 하거나 뭐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모든 오행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금백종은 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행 중에 하나 정도 없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의 개수는 금백수정이한테 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일단은 이제 금백수정을 논할 때 금왕절인 6월에 금수만 많아지게 되면 뭐다? 그렇죠.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일단 화로서 따뜻하게 해야지 온기가 있어야 금도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해질 수 있겠죠. 근데 6월 같은 경우 금백종 할 때 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안전장치, 토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정장치로서 간목을 하나 얻어 놓는 것도 좋고, 또 병화를 조우해야 되니까 요 병화를 생행할 수 있는 간목이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로서 조우하고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면서 이 간목은 병화를 생조해주는 역할까지 하면 6월의 개수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을 얻었죠. 개묘, 일주. 근데 딱 보면 뭐가 보여요? 큰일 났네. 묘유충이 되게 되면은 월령을 충하게 되면 뭐다? 사주의 격도 깨지고 틀도 깨지고 좋지 않다라고 제가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다행스럽게 연지의 진토를 얻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토가 있으면 탁해진다라고 해서 안 좋게 봤는데, 이 진토가 약간의 탁기는 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는 막아주고 있다. 묘유충을 막고 있다. 왜냐? 진유합 금이 되기 때문에 묘유충은 되지 않다. 물론 이것이 이제 사화였으면 사유회금으로 해서 묘유충을 막아주면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갑진연에 그걸 뭐 연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진유합금의 묘유충은 구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좋은 점 뭐가 있습니까? 간목이 그래도 연간에 이렇게 있어서 진유합금의 토의 탁한 기운을 갖다가 이렇게 목극토에서 이렇게 좀 잡아놓고 있다. 필터로 탁기를 이렇게 걸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데 월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한기가 발생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보다, 그죠? 3절까지만 봤을 때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명식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생시에서 좀 화를 좀 보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해뿌리든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수만 있는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일단 뭐는 포기해야 된다? 금백수정은 포기해야 된다. 아까 일간이 임수가 아니더라도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충분한 성질의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면 무드러서 임수를 제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금백청은 틀렸고요.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하고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는데, 임자시 또는 개해시가 되게 되면 화가 없기 때문에 매우 한습해지죠.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인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잘 보시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인 을묘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 개수가 있고 진에 유금이 있어서 수가 왕할 것 같지만, 이거 의외로 수가 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개수 두 개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진 하나밖에 없고요. 금은 통근처가 아니라 그냥 단지 금이 개수를 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식상이 많게 되면은 수가 오히려 고갈될 수 있다. 화가 부족한 것도 단점이긴 하지만, 화가 부족하다고 이걸 목화운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화가 부족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인시 을묘시 마찬가지 되겠고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금수운이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병진씨 같은 경우에는 병화 총알 투출까지는 아니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감목에 생활받는 병화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간 계획가 좀 약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그냥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정사시 마찬가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오기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됐던 간에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개수를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오기미시는 제가 봤을 땐 좀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경신시 같은 경우는 금왕절에 금을 받기 때문에 금을 보고 화를 못 얻었죠.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은 경신시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갑인, 을묘, 병진, 정사시, 금수운으로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신시 같은 경우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중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요 유금하고 요 묘목하고는 묘충이 되지 않죠. 요 진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신유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두 개는 충이 됩니다. 이거는 합이 되지만 여기는 충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또 여기 진토 하나 얘도 땡겨 쓰고 얘도 땡겨 써 묘충은 되지 않는데 이렇게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간혹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요거는 얘하고 이렇게 충이 되지 않습니다. 진이 합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는 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간 자체가 뭐라 그럴까? 그렇게 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 하나를 잃어버리면 차라리 화를 얻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건 유금도 못 쓰고 묘목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나 차라리, 여명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경신시 정도 얻어서 그냥 목화 오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병진 정사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